자, 그러면 오늘은 부등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방정식이랑은 다르게 등호 대신에 부등호가 있는 식을 보고 부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해. 자, 그러면 이런 녀석 아니면 작거나 같다, 작다, 크다, 크거나 같다. 이런 부등호가 있는 식을 보고 부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해. 자, 그러면은 이런 부등식에는 첫 번째 어떤 성질이 있는가? 자, 부등식은 양변, 그러니까 이 부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변이 좌변, 오른쪽에 있는 변이 우변인데 그 좌변, 우변의 같은 값을 더한다, 뺀다, 곱한다, 나눈다, 부등호 방향이 변함이 없어. 근데 곱하거나 나눌 때는 우리가 똑같은 값을 곱하거나 나눌 때 주의를 해야 되는 게 그 값이 양수냐 음수냐를 잘 구분을 해줘야 돼. 자, 한번 보면은 만약에 A가 B보다 작은 상황이야. 그러면 좌변에 C를 더하고 우변에 C를 더해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아. 자, 하나 예를 들어볼게. 자, 1이 2보다 작은 상황이지. 그럼 여기에 3을 더해볼게. 마찬가지 우변에도 3을 더해볼게. 그럼 얘 얼마 되지? 얘 얼마 되지? 여전히 5가 더 크지. 이런 성질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음수도 한번 더 해볼게. 자, 1이 2보다 작은 상황에서 마이너스 1을 한번 더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지? 0. 그 다음에 마찬가지 마이너스 1을 한번 더 해보자. 얼마 되지? 여전히 1이 0보다 크지. 그래서 같은 값을 더한다.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그 다음 그러면 덧셈이 성립하면 당연히 뺄셈도 따라간다. 덧셈하고 뺄셈은 덧셈에서 나온 거. 나눗셈은 곱셈에서 나온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양변의 같은 값을 빼더라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이거는 설명일 음수를 더했는 경우를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러면 이제 곱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자, 만약에 우리가 곱했어. 근데 그 곱하는 경우를 언제? 얘가 양수인 경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1이 2보다 작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3을 곱하고 여기다가 3을 곱해보자. 그러면 그 결과 역시 양수가 되면서 같은 값을 곱했기 때문에 기존의 이 대소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래서 양수일 때는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그런데 우리가 곱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된다. 그러면 언제? 자, 음수를 한번 곱해볼게. 그럼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6. 절대값이 얘가 더 크지만 음수기 때문에 얘가 더 큰 값이지.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돼. 따라서 곱해진 수가 음수라고 한다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요. 주의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부등식에서 양변의 같은 값을 곱한다. 근데 그게 양수다. 그럼 부등호 방향 그대로. 같은 값을 곱했는데 음수다.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 그럼 곱셈이 이러면 나눗셈도 당연히 같이 성립을 하겠지. 그러면 A가 B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똑같이 C를 나누고 싶어.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지금 현재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양수, 음수. 근데 만약에 C가 0인 경우에는 이 부등호는 성립하지가 않겠지. 왜? 0이 0보다 작다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되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얘도 C는 0이 아닌 상태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할 거야. 왜냐하면 나눴을 때 분모의 0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얘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그러면 양수일 때는 부등호 방향 그대로, 음수일 때는 부등호 방향 반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부등식의 성질. 합차는 양변의 같은 값을 더하거나 뺐을 때 부등호 방향 안 변한다. 근데 곱셈과 나눗셈은 양수일 때는 안 변하는데 음수일 때는 반대로 바뀐다. 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 그럼 우리가 어떤 부등식을 푼다. 아니면 뭐 해결해라. 그러면 이런 녀석들은 전부 다 우리는 근을 찾는다. 그럼 방정식에서 근을 찾아라? 그러면 그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뜻이었지. 그러면 얘를 풀어보는 과정도 만약에 1차 부등식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보자. 물론 A는 0이 안 되어야 되겠지.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양변에 똑같이 A를 나누어서 근데 그때 A가 만약에 양수라고 한다면 부등식이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얘가 음수라고 한다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러면 x에 대한 부호가 나왔다? 그럼 얘가 이 부등식을 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점이 있어. 만약에 1차 부등식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a가 0이야. 그럼 좌변은 a에 상관없이 항상 얼마가 되지? 0이 되지. 그래서 얘는 항상 0이 돼.
그런데 이 B가 만약에 양수라고 한다면 이 부등식은 성립해? 안 성립해? 성립하지. 그러면 X에 무슨 값을 대입하더라도 좌변은 항상 0인데 그게 양수보다 작다? 항상 옳다. 그러니까 얘는 모든 실수, 모든 수가 근이 돼요. 혹은 해가 무수히 많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B가 0이야. 혹은 0보다 작아. 그러면 0이라는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값보다 작다가 돼버리는 거니까 이 부등식은 성립을 안 하겠지. 그러니까 만족하는 x가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해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쌤이 얘 ax가 b보다 작다라는 예시를 들었기 때문에 b는 0이 됐을 때 성립을 안 하지. 근데 만약에 부등식 중에서 우리가 포함을 하는 녀석이라고 한다면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항상 성립한다. 왜? 만약에 a가 0이야. 그럼 좌변 항상 0이지. 그럼 0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같다도 포함을 하기 때문에 항상 성립하는 거야. 그 다음 b가 음수일 때. 그래서 이 부등호 모양에 따라서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랑 해가 없는 경우,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랑 해가 없는 경우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거 조심해줘야 됩니다. 되겠나요? 일단 이 내용 정리하고 쌤이랑 예제 한번 봅시다. 자, 예제 3번 부등식 한번 풀어보자. 일단 우리는 x는 x끼리, 그 다음에 상수는 상수끼리 모아야 되니까 좌변에 x를 더하고 우변에도 x를 더하자. 그러면 같은 값을 더해주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은 상태로 3x는 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마찬가지 또 3으로 한번 나눠볼까? 그럼 x는 3분의 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3분의 5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찾아주면 되겠지. 혹은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은 정수를 찾아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한번 봅시다. 이제 4번은 주어진 대소관계에 대해서 같은 값을 더한다. 부등호 방향 그대로다. 주어진 값에다가 같은 값을 뺀다. 그러면 역시 부등호 방향 그대로다. 그 다음 같은 값을 곱한다. 근데 그게 양수다. 부등호 방향 그대로다. 같은 값을 나눈다. 근데 걔가 양수다. 그럼 부등호 방향 그대로다.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같은 값을 곱한다. 근데 음수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뀐다. 얘가 다르네요. 자, 그 다음 예제 5번. 지금 현재 이 식은 어떻게 정리가 된 식일까를 먼저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얘는 a에다가 일단 마이너스 3을 먼저 곱해. 그리고 2를 더한 게 그 다음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3을 곱했다? 그럼 부등호 방향이 한번 바뀐 결과가 얘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 A하고 B는 원래 대소관계가 이거였네. 이해가 됩니까? 네. 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이 대소관계에서 4를 먼저 곱해주고 그 다음에 3을 뺐는데 4를 곱했는 거 기준으로 우리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부등호 방향 그대로. 어디에서? 여기에서 그대로. 그 다음 이번에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7a. 그럼 a에다가 마이너스 7을 곱했는 게 첫 번째, 그리고 5를 더했어. 5를 더한 게 두 번째. 근데 음수를 곱했네?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처럼 부등호 방향이 일단 바뀌고 그 다음에 그대로.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이쪽 방향이 되겠네요.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a에서 음수를 곱한 다음에 2분의 1을 더 더한 거지. 마찬가지 음수를 곱했다.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그리고 더한 거는 부등호 방향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쪽 방향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예제 6번. 주어진 범위에서 주어진 식의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대. 근데 a를 3배를 하면 여전히 3배.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지. 왜? 양수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마이너스 3을 한대요. 그러면 세 변에 똑같이 30 빼주면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3a-3이라고 하는 거는 0보다 크고 6보다 작은 범위에 있는 수. 이해됩니까? 네. 그 다음 얘 역시 마찬가지 a에서 양변에 마이너스 2를 한번 곱해보자.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6이 되는데 음수를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지. 거기서 더하기 식 해주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은 얘 정리하면 마이너스 5, 얘 정리하면 마이너스.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반대로 바뀌겠네. 그러면 우리 풀이로 넘어가 볼 텐데, 풀이는 방금 전에 우리가 해결을 했던 예제 3번, 얘가 1차 부등식 풀입니다. 왜? 1차항이 있는 부등식에서 x의 범위를 찾아냈잖아. 이게 1차 부등식 풀이다. 자, 그러면 1차 부등식의 풀이라고 하는 내용은 아까 우리 예제 3번에서 봤던 것처럼 결국 최종적으로 x의 값이 어떻게 된다, 어떤 범위에 있다라는 걸 보여줄 거야. 근데 이거를 우리는 수직선에다가 표현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 수직선에 표현을 하는 방법을 언제 사용을 할 거냐면 연립 1차 부등식. 그러니까 1차 부등식 두 개를 연립해서 그거에 대한 공통 범위를 찾아 나갈 때 수직선 위에 표현을 해준 방식을 이용을 하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된다는 거지. 얘 같은 경우에도 정확한 의미는 a는 1보다 커, 그리고 또는 a가 3보다 작아. n지. 이렇게. 그러면 연립 1차 부등식. 그거에 대한 공통 범위가 얘라는 뜻이야. 되겠나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수직선 위에 표현을 하는 방법은, 자, 만약에 a보다 크다, a보다 크거나 같다, a보다 작다, a보다 작거나 같다. 얘네들을 수직선에다가 각각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a 값이 있는데 얘보다 큽니다. 근데 얘는 끝점 미포함이지. 그러니까 빈 동그라미. 근데 얘는 a보다 크거나 같대. a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크거나 이제 큰 쪽에 표시를 해주고, 이번에는 끝점이 포함이지. 그래서 꽉 찬 동그라미. 자, 이번에는 작대요. 그럼 a보다 작은 쪽. 근데 끝점 미포함이지. 빈 동그라미. 마찬가지. a보다 작거나 같은데 끝점 포함이지. 이렇게 꽉 찬 동그라미. 자, 예제 1, 2번은 간단하니까 예제 3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자. 지금 1차 부등식을 해결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 문제. 그럼 일단 양변에 3x를 한번 소거시켜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4를 양변에 한번 더 해보자. 왜냐하면 4를 더함으로써 상수항, 얘 소거가 되고, 그 다음에 3x를 빼면 우변에 있는 3x가 소거가 되면서 간단하게 정리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분홍호 방향은 바뀌지가 않겠지. 왜? 덧셈과 뺄셈만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x에 똑같이 2를 나누자. 그럼 양수를 나누는 거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뀌겠지? 그러면 해를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역시 마찬가지로 6x, 양변에 6x를 빼서 소거시켜주자. 그 다음 8이 있네? 그럼 양변에 똑같이 8을 빼서 소거시켜주자.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 그런데 우리는 뺄셈만 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안 바뀌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변에 마이너스 4를 나눠주면 음수를 나누는 거니까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겠네. 이렇게 근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4번은 괄호가 있어. 그러면 일단 분배를 해서 전개부터 해보자. 자, 이번에는 양변에 똑같은 값을 뺀다, 똑같은 값을 더한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방정식에서 이항한다라는 개념으로 배웠었지. 그럼 부등식에서 똑같이 이항을 한번 시켜보면 마이너스 18을 우변으로 이항시키자. 그러면 얘는 부호가 반대가 되면서 이항이 되고, 그럼 얘가 24니까 양변에 3을 나눠서 x는 8보다 큽니다. 이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더라. 자, 2번도 마찬가지. 전개부터 합시다. 전개하면 6,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x 더하기 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일단 좌변 정리부터 해주면 마이너스 5x 플러스 2는 작거나 같습니다. x 더하기 5. 자, 그 다음에 2를 이항하고 x를 이항해보자.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2. 그래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6x는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6을 나눴을 때는 음수를 나눈 거니까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겠지.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자, 예제 5번은 지금 분모의 값이 있다, 그지? 그러면 이럴 때는 분모의 최소 공배수 6을 양변에다가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 전체에 곱하기, 이 식 전체에 곱하기. 그렇다 하더라도 부등호 방향 안 바뀌겠지. 그러면 안 바뀐 상태에서 정리해주면 6x-6, 그리고 이 6을 여기 한번 여기 한번 분배해주고 나면 2배의 x-1 빼기 x-4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되고, 그러면 좌변 정리 한번 해봅시다. 2x에 마이너스 x니까 x, 마이너스 2에 플러스 3이니까 얘는 1 되겠네. 얘는 6x-6. 이 1차 부등식 풀어주면 되겠네. 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0.2, 1.2, 0.8 얘네들은 소수점 아래 한 자리씩 있다,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양변에 똑같이 10을 곱해줘서 얘네들을 정수로 만들어주는 거야. 얘 역시 분배, 분배. 이 10은 얘랑 곱해서 2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분배, 분배. 그러면 우리 앞선 문제에서 예제 4번에서 봤던 괄호가 있는 부등식 풀이랑 똑같아지겠지. 자, 그 다음에 예제 6번. 어떤 1차 부등식에 해가 미리 나왔어. 그러면 이 1차 부등식을 일단 정리부터 한번 해보자. 이 항에서 정리하면 3x, 이 항에서 정리하면은 a 플러스 1. 그리고 양면은 똑같이 양수를 나누면 이런 결과가 될 텐데 항상 해의 부등호 방향이랑 내가 구했는 부등호 방향이 어떤가를 한번 의심을 해줘 봅니다. 그랬을 때 같네요. 아, 그러면 3분의 a 플러스 1이 결국 3과 같은 a를 찾아주면 끝나겠네. 그 다음 예제 7번 정리 한번 해보면 4x가 마이너스 8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는 해가 나오는데 이 1차 부등식의 해 역시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나와야 되지. 자, 그래서 이 항에서 정리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2x니까 이 항 하면 2x, 그러니까 마이너스 4x, 그리고 2 마이너스 2. 양변에 마이너스 4를 나누면 음수를 나누는 거니까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는 거. 그래서 얘 정리까지 해주면 4분의 a 마이너스 2까지. 그러면 x가 4분의 a 마이너스 2보다 작습니다가 되는데 얘네들 둘이 같다? 예제 6번이랑 같은 문제로 해석이 가능하다. 예제 6번은 그냥 해가 나와 있는 반면 이 해를 우리가 어떤 1차 부등식으로 줬다라는 요 차이가 있는 두 개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예제 8번. 얘는 별표 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x의 개수에 a가 있거든. 그러면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해가 무수히 많을 수도 있고 해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해가 그냥 우리가 어떤 범위만 주어질 수도 있고. 자, 정리 한번 해보자. 얘는 AX는 8보다 작습니다. 근데 A가 0보다 작다 그랬어. 그럼 A 자체가 음수기 때문에 양변에 A를 나눴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음수라는 조건 때문에 얘를 그냥 음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반드시 우리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야 음수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제. 알겠죠? 그냥 A 자체가 음수입니다. 그러면 양변에 A를 나눴을 때 음수를 나눈 거니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얘도 x는 x끼리 묶어보면 개수가 a-2가 되고 상수는 상수끼리 묶어보면 3a-6. 그런데 이 상수가 3으로 묶이네. 자, 그랬을 때 a가 2보다 작대. 그럼 a가 2보다 작다는 거는 a-2는 0보다 작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x의 개수가 음수. 마찬가지 얘를 나눴을 때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면서 나누는 거지. 근데 분모 분자에 같은 값이 있네. 그래서 얘는 정리해주면 3보다 크거나 같다.